자,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그러니까 시련이 계속 연속되는데 그것에서 이제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루는 겁니다. 이 삶의 터전이 갯마을일 가능성이 크죠. 이 삶의 터전이 어때요? 시련이 연속돼. 거기서 이제 맞서는 인물들이에요.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됐죠? 이를 통해서 갯마을은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질문 있나요? 크게 의미 없죠. 크게 질문 없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있어. 삶의 터전. 근데 이 공간의 특징은 어때요? 시련이에요. 이 시련 가득한 삶의 터전에서 갯마을 사람들은 극복 플러스 희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다. 지문을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 잡으러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 그러니까 이 갯마을이란 공간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늙은이들이 남아있고 어린 손자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은 없어요. 그리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캘 뿐. 지금 실질적인 젊고 능력 있고 힘을 써야 되는 노동자들이 될 남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흘째 되던 날 윤노인은 인물이 나오죠?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갑니다. 박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아서 윤노인이 먼저 입을 뗍니다. 저 구름발을 좀 보래요.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서 이제 구름발이 팍 퍼지고 있었대요. 윤노인은 또 하하, 저 물빛 봐. 지금 이 사람이 심리가 어때요? 뭔가 수상해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인지를 좀 잘 잡아봐야 돼. 박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대.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대.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자연 환경에 관련된 것 같아. 왜? 구름발이라든가 물빛, 물의 움직임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자,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깃대를 찾아가는데 울릉도 쪽이면은 못 갈라고 말이 없대요. 구름은 해를 덮었고요. 바람도 그쳤고요. 너울이 점점 커와요. 그럴수록 갯냄새, 갯벌 냄새가 코를 찔러요.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서 말없이 헤어졌어요.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지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내들은 없는 상황이고 뭔가 큰일이 올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측하기에는 뭐겠어요? 거대한 파도 이런 거겠죠. 지금 파도에 대한 얘기, 너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깜깜한 철야, 엄청 칠야, 엄청 어두운 밤에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거대한 파도. 그래가지고 파도가 팍팍팍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입니다. 지금 스토리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어요.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도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그게 다행이지만 돌아가 봤을 때 이미 파도는 그 마을을 다 휩쓸어간 후적, 난장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자면 이거죠.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도 있습니다. 윤노인이에요. 아까 나왔던 윤노인이 희생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요,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이밀자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며느리와 손자가 있었네요. 며느리와 손자가 있었는데 얘네를 앞세우고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어떻게 했대요? 다시 들어갔다. 이게 포인트죠. 지금 뭔가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돼? 뭔가 독특한 행동을 했죠. 우리 문행강 할 때 배웠었어. 다시 잘 되짚어보면 독특한 행위 기억나요? 다시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거 왜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삶의 터전에서 발생한 이 시련의 대표격이 이번에 뭐가 나온 거예요? 파도가 되겠죠? 쓰나미죠, 쓰나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극복과 희망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축축축 하고 볕은 뜨겁고 하늘은 낮빛으로 더욱 짙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도가 거대하게 쳐가지고 다들 손해를 좀 보고 노인은 돌아가셨고 슬픈 상황인데, 자, 그러나 고등어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걱정이 됐던 요소가 이거였다라는 거죠. 파도 때문에 마을을 덮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플러스로 이 사람들이 어선이 갔잖아요. 어선. 자,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났죠. 그러면 고기잡이로 지금 어디 있겠어요? 바다 위에 있겠죠. 근데 파도가 높았잖아. 고등어배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신문을 가져옵니다. 신문을 가져와서 보니까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집들의 가장들이 그 물고기 잡으러 떠나죠. 이 갯마을은 시골 마을이니까 먹고 사는 가장 큰 방법이 뭐겠어요? 물고기 잡는 거겠죠. 근데 물고기 잡으러 그 마을의 가장들이, 사내들이 싹 다 나갔는데 싹 다 못 돌아왔어. 완전 난리 났죠. 울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마 죽었을라고 이런 한 가닥 희망 아낙네들이 다시 바다로 나갔어.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이 바다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니. 남편들 다 죽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다 난장판 만들고. 근데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오는 곳도 어디야? 바다야. 그러니까 이 바다가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해순이는 인물이에요. 인물 나와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희망은 없지만, 희망이 없다기보다도 이미 사건은 벌어졌지만, 그리고 돌아올지 확신도 없지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바다로 나가가지고 조개 캐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만 지나가도 돌아왔나? 이렇게 자꾸 두근두근 하고. 얼마나 슬프겠죠? 되죠? 이해 갔죠? 이런 지문입니다. 자, 다음 지문도 마찬가지로 갯마을인데 시나리오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각색돼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시나리오로 각색되면서 어떤 심리적인 거를 직접 제시하는 내용은 없겠지만 토크 서로 대화하는 내용 안에서 더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4 축항 씬 14입니다. 시멘트로 만든 축항이 있대. 그리고 윤노인과 박은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대. 자, 윤노인, 왜 을충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놓아지면 속절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얘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용왕님만 놓으면 속절없는 거. 뭔 얘기하는 거야? 파도 칠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암 여부가 없지. 구름 좀 보라니 아까 있었죠?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물빛도 보라고. 막 이렇게 아까 했던 얘기가 조금 더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좀 비교해보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비교해보면서 보면 좋아요.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각색이 됐기 때문에. 쌤이 굳이 체크는 안 할게. 너네가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봐.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이에요. 성황당 뒤에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이런 게 뭐라고 불러? 복선이라고 부르죠. 뭐의 복선이야? 뭐가 올 거다? 거대한 파도가 올 거다. 이것도 그렇죠. 점점 커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진다. 보여주는 거예요.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분주하게 안악들은 움직여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 가까워오고 있죠.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요. 번개치고요. 막 난리 났고요. 폭우에 휩쓸리고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장면들이 나오죠. 해순이라는 인물이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 여기 다시 나오네요. 이 인물이 위에서 읽었을 때는 마지막에만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는 미리미리 보여줍니다. 인물로서. 이 해순이 달려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 닭목 안에 꿇어앉으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선왕님예 하면서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안타까운 상황이 멈추기를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먹장 같은 구름이 뒤덮여 검기만 하고 파도 소리 퍽퍽퍽 지금 난리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노한 밤바다.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 자, 아까는 나오지 않았던 이미지예요. 얘들아. 아까는 뭐가 나오지 않았어? 선원들의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냥 나갔다. 죽었겠거니. 살았겠지? 이런 거. 찌라시 가져오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뭐가 나와요? 그 선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워요. 처절해요. 그리고 그 성구, 그 남편,
아까 있었잖아. 그래서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아. 막 이런 거예요.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안 하게 또 모여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절을 해요. 제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이미지도 있죠. 윤노인. 아까 왜 내가 아까 물음표 찍었던 거 있지. 이 인간 왜 다시 들어갔을까? 윤노인이 나와요. 순임이가 따라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게요. 왜냐면 지금 상태가 어때요? 밖에 나가면 딱 봐도 죽게 생겼죠? 자, 상수 아니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나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축항. 다시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험스럽게 걸어옵니다. 윤노인이에요. 빈 배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기려고 하는 순간 파도에 빨려 들어가서 날아갑니다. 빈 배에 있는 그물을 왜 벗기려고 했을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빈 배에 걸려있는 그물의 의미. 뭘까요, 이게? 글쎄,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리고 성황당에서 더욱더 점점 해주고 아침바다에 어젯밤에 폭풍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소설 내용에서 이 뒤에 내용은 빠진 거다. 각색이 됐다고 빠진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해서 잘라서 낸 거고, 그리고 좀 더 딥하게 소설과 다른 부분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면서 다 짚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보기에 대한 내용도 다 활용했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